박사님께서는 헌재 통진당 해산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역사적인 결정이라고 보십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그 자체는 뭐 일반적으로 무슨 여론조사를 했더니 뭐 한 60 몇 %다 네, 뭐인데 대개 한 뭐 70% 그렇게까지는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러나 그건 그냥 온도계의 온도고 정말 체감 온도라는 것은 80%는 됩니다. 예. 일반적으로. 예. 그 뭐 환호성을 지르고 만세를 부르고 그날 아주 좋아서 춤추는 사람도 있고 네.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네. 소수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비운에 처해서 이제 슬픔의 눈물을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럴 수 있게 무대를 꾸며주는 대한민국이라는 건 대단한 나라인 거죠. 그들이 그렇게 하면서 퇴출하게 하는 거. 그리고 또 그 헌법재판소의 의견서라고 하나 무슨 법적인 말이 있겠지만은 그거 자체는 굉장히 훌륭하게 된 겁니다. 뭐 여론이 이랬다. 뭐 그거 하기 전에도 60 몇 %가 반대인 걸 알았다. 그것이 우리는 뭐 그런 판결을 내리거나 결정을 짓는 소위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나는 생각 안 합니다. 그들이 법리에 충실하기 때문에 네. 헌법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 판결을 내리는 것으로 나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판결을 헌재에 맡길 게 아니라 그 총선 같은 선거를 통해서 유권자들의 심판에 맡기는 게 더 현명한 것 아니었나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그러니까 있거든요. 유권자들이 거기다 맡긴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정부 자체는 뭐예요? 국민의 권한을 상당한 부분을 정부에 맡겨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일이 국민의 의견을 물어야 된다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그만 일, 큰 일을 다 물을 수가 없어서 그것은 헌법 자체를 고치는 때가 있어요. 이 헌법을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러나 헌법에 고칠 수 없는 조항도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은 그저 표현은 뭐 자유민주주의라고 한다든가 뭐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런 원칙은 절대 바꿀 수 없는 거니까 또 차제 하나 분명해진 거 괜히 무슨 진보니 뭐 보수니 하는 논쟁이 이번 헌법재판소의 의견을 따라서 그게 사실은 별 의미가 없는 거다 하는 것이 밝혀진 셈이에요. 사실. 그러면 진보가 누구냐? 그러면 진보는 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지만은 평등을 위해서 나가자는 사람들, 자유를 전제하고 바탕으로 하고 거기서부터 저 평등한 사회를 위해서 나가야 된다. 그것이 뭐 사회 민주주의라고 하건 그런 게 있고요. 지금 북을 따라간다는 것은 진보라는 카테고리에 넣으면 말이 안 돼요. 이것이 한국 사회를 혼란하게 하는 거예요. 진보의 미명하에 많은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라놓을 줄 아는 국민의 그래나마 지혜가 이번에 확실히 드러날 것이라고 봅니다. 이번에 진짜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진보라는 그 기본 이념에 충실한 진보, 제대로 된 진보가 우리 사회에 좀 자리 잡는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옳은 말이에요. 항상 이게 종북하고 우리는 이 북한 팩터 때문에 진보가 진보이질 못하고 이게 이상하게 자꾸 이게 그러니까 진보하는 사람, 진보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사회민주주의 그런 체제로 거기에서 비춰봐도 북한은 잘못된 거예요. 북한을 따라가는 세력은 대한민국에 존재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이 못 돼요. 그런데 이번 판결에 이제 반대해서 이제 이정희 전 대표랑 통진당 당원들이 민주주의 죽었다고 민주주의 지금 죽었다, 근조 민주주의 이렇게 이제 피켓 시위를 하고 이제 상여도 등장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네 생각이고 자기네 이른바 종북 세력 그런 세력이 받는 타격이지. 조국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 자유민주주의가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가 살았다. 이번에 더 확실하게 됐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지금 이 통진당 최근에 이 한 1, 2년 동안 보여준 그 행태를 보면은 행태를 보면은 민주주의를 얘기하기는 정말 입이 좀 부끄러울 것 같아요. 그렇지. 그건 틀림없는 말이고 다만
그래서 좀 반성을 해야죠. 그게 얼마나 국민에게 많은 고통을 줬는가. 정말 검토했는가. 정말 이 정당이 나가는 길이 자유민주주의의 취지나 틀에 어긋나지 않는다. 그렇게 정말 심사숙고했는가. 이것이 지금 근데 문제입니다. 지금 통진당 의원, 전 의원들은 당장 이제 보궐선거에, 내년 4월 보궐선거에 지금 나오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나가는 그거는 개인의 자유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그건 뭐 자유로 나갈 수는 있겠죠. 예. 법의 제재를 받는 게 없으면은. 예. 그러나 그들이 당선된 것이 기왕에 있던 제1야당이 손을 내밀어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공동으로 한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예. 그래서 된 거지. 개별적으로 100번 나가봐요. 북에서 누가 와서 뭐 나도 출마하겠다. 그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간다는 게 겁도 안 나고 이 국민을 너무 우습게 보지 말고 이제 체감 온도로 할 때는 80%는 조국은 절대로 그 길로 갈 수 없다. 이런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별로 두려워할 것은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도 해요, 지금. 만약에 내년 이제 전당대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뭐 문재인 의원이 이제 당대표가 되든지 뭐 친노 쪽이 당권을 잡으면은 내년 보궐선거에 또 연대할 것이다. 연대에서. 근데 현재 국민을 생각해야죠. 설마 그런 일은 안 벌어지겠죠. 안 되죠. 그렇게 되는 건 또 자멸로 가는 거고. 그렇게 되면 정말 새정치민주연합 자멸하는 거예요. 정말 그건 망하는 길입니다. 절대로 망하는 길. 정당으로 천속하기 어려워요. 설마 그러진 않겠죠. 지금도 제대로 하려면은 그때 손잡은 것은 그러니까 큰 실수였다. 그렇게 그래야 가야죠. 국민이 네, 신뢰하지. 네. 그게 우리가 잘한 거라 그러면 또 그 짓을 해서 또 망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문씨 아니라 무슨 누가 나와도 안 됩니다. 네. 그 통진당 해산 판결로 그 하락하던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그래, 조금 멈춘 것 같아요. 예, 좀 멈췄습니다. 그 지지층들이 다시 돌아왔다고 봐도 될까요? 그런 건 뭐 그렇게 생각은 안 되고요. 왜냐하면은 뭐 대통령 자신이 너무나 인기에 좌우되면은 국정 수행에 문제가 있을 겁니다. 물론 고집, 소통 안 되는 그런 문제가 되지만은 그러나 지금 여론조사니 뭐 이런 일들이니 그런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정치를 어떻게 해나가느냐에 달린 거지. 지금 뭐 그 헌법재판소가 올바른 판단을 내렸다 하는 걸로 박근혜 대통령의 뭐 지지율이 올라간다. 그것은 별로 그렇게 뭐 거리가 가까운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이번 기회에 그런 대통령의 뭐 지지율이 높으냐 낮으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여론이 대통령께서 좀 소통을 하시고 좀 국민을 시원하게 해주세요. 뭐 그런 부탁이 있는 건 사실이니까 차제에 무슨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근데 또 합니다. 헌재 판결이 난 19일이 박 대통령 당선 2주기라 하필 왜 그날 판결을 내려서 의구심을 사는지 그건 좀 그거하고는 아쉽더라고요. 상관없죠. 아닐 겁니다. 그런 거 아무 상관없고 네. 워낙 머리가 좋은 국민이라 이게 저거하고 맞고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렇지 좀 어수룩한 국민 같으면은 네. 우리처럼 무슨 관련이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죠. 통진당도 문제가 있지만 헌재 판결에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양비론을 들고 나온 지금 야당. 야당의 대체로 좀 그런 네, 태도는 스타일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제 야당이 그런 것만 물고 늘어지면은 그 다음에 또 대통령 내기가 어려울 것 같다. 왜 그런가 하니 국민의 입장을 생각해야지. 국민은 왜 그런 통진당 사람들을 국회의원으로 받아들이고 국민이 받아들이기에 앞서서 그 야당 제일 야당이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왜 그렇게 했느냐 그걸 따지고 있는 지금에 와서 말이야. 아이 뭐 그게 잘못된 거다. 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려면 우리도 비슷한 정당이니까 국민의 지지를 받기는 어렵다. 그런 자포자기라고 보여요. 그렇게 하면. 지금 같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집토끼 한 마리 놓치는 걸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집토끼 한 마리를 놓침으로 해서 산토끼 3마리가 들어올 수 있는데 그래.
요 계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토끼 한 마리는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럼. 근데 산토끼가 한 3마리, 4마리 들어올 수 있는데 그 그건 딱 당이 아쉬워요, 아쉬워. 고문으로 처 선생을 모시겠다 그래도 네. 거기는 안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아, 전 모시면 좀 바로 갑니다. 예이. 돈만 뭐 좀 준다면. 저는 이번 그 해산 결정이 그 진보를 종북으로 몰아가려는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서는 안 되고 또 정치적 소수 세력의 입지를 너무나 약화시켜서는 아유, 또 안 그렇죠. 된다는 생각은 네. 드는데요. 진보로 몰아가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예. 그 정치 세력이 뭐 종북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걸 분명히 한 것뿐이지 국민은 진보를 원해요. 국민의 많은 생각 가운데는 한국이 좀 더 진취적으로 나가야 된다. 그게 진보 아니에요. 네. 또 조금 억눌린 사람들, 다시 말하면 대한항공 사태에 있어서 거기에 사무장, 기장 이런 사람들의 인권 그런 걸 많이 생각해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사무장으로 있으면서 부사장을 향해서 당신 승객으로 앉아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것이 진보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기자인 돌아가야 된다. 네. 그럴 때 그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진보예요. 그런 세력을 우리가 두둔해야 되죠. 꼭 그렇게 했으면 대한항공이 저 망신을 안 해도 되고 우리도 국가적으로 그 망신을 안 해도 되니까 역시 진보는 필요한 거 아닐까. 교육이 진보적 교육을 못 받았어요. 진정한 의미에. 그렇게 위에서 욕을 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걸 감수하는 국민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정말 진보가 우리나라는 이 종북 이미지 때문에 이게 약간 더 씌워져 있어가지고 뭘 하더라도 사람들이 저것도 뭐 흔히 얘기하는 빨갱이 빨갱이야. 아니야 이런다고요. 네. 그래서 이걸 빨리 끊어야지 진보가 더 옳은 말이야. 커지고 강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보가 이걸 끊어야 돼요. 그래야지. 집권할 수 있는 네. 기회를 갖게 돼야 되고. 그래야지 진보가 진짜 강해진다고요. 그럼. 하더라도 어른 그런 말이야. 의식을 끊어줘야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분이 김덕일 박사님 진보이시네요. 무슨 나는 줄 알았는데. 철두철미 진보지. 예. 진보라는 게 상식에 바탕한 거거든. 그렇습니다. 예? 너무나 가진 자의 횡포가 심한데 그 없는 사람들의 고초가 많다 그럴 때 그걸 도와주는 게 진보. 네. 무슨 모양으로든. 네. 그걸 뭐 있는 사람은 때려 눕히고 없는 사람들을 끌고 종북 세력으로 가겠다 그러면 그건 틀린 거 아니냐. 진보주의자. 진보주의자? 중도. 저는 중도입니다. 중도 실용주의. 중도 실용주의. 좌도 아니고 네, 우도 아니고 우왕좌왕 하는 거. 우왕좌왕. 제가 좀 정신이 없어요. 우왕좌왕이에요. 왔다 갔다 합니다, 제가.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사 토크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박사님께서는 헌재 통진당 해산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역사적인 결정이라고 보십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그 자체는 뭐 일반적으로 무슨 여론조사를 했더니 뭐 한 60 몇 %다. 네, 예. 뭐인데 대개 한 뭐 70% 그렇게까지는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나 그건 그냥 온도계의 온도고 정말 체감 온도라는 것은 80%는 됩니다. 예. 일반적으로. 예. 뭐 내리는 것으로 나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판결을 헌재에 맡길 게 아니라 그 총선 같은 선거를 통해서 유권자들의 심판에 맡기는 게 더 현명한 것 아니었나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그러니까 있거든요. 유권자들이 거기다 맡긴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정부 자체는 뭐예요? 국민의 권한을 상당한 부분을 정부에 맡겨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일이 국민의 의견을 물어야 된다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그만 일, 큰 일 다 물을 수가 없어서 그것은 헌판호성을 지르고 만세를 부르고 그날 아주 좋아서 춤추는 사람도 있고 네.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네. 소수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비운에 처해서 이제 슬픔의 눈물을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럴 수 있게 무대를 꾸며주는 대한민국이라는 건 대단한 나라인 거죠. 그들이 그렇게 하면서 퇴출하게 하는 거. 그리고 또 그 헌법재판소의 의법 자체를 고치는 때가 있어요. 이 헌법을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러나
헌법에 고칠 수 없는 조항도 있어요. 그것이 뭐인가 하면은 그저 표현은 뭐 자유민주주의라고 한다던가 뭐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런 원칙은 절대 바꿀 수 없는 거니까. 또 차제 하나 분명해진 거. 괜히 무슨 진보니 뭐 보수니 하는 논쟁이 이번 헌법재판소의 의견을 따라서 의견서라고 하나 무슨 법적인 말이 있겠지만은 그거 자체는 굉장히 훌륭하게 된 겁니다. 뭐 여론이 이랬다. 뭐 그거 하기 전에도 60몇 %가 반대인 걸 알았다. 그것이 우리는 뭐 그런 판결을 내리거나 결정을 짓는 소위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나는 생각 안 합니다. 그이들이 법리에 충실하기 때문에 네. 헌법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 판결을